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 이 작품은 그냥 소설이 아니죠. 그 시작은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한 강력한 고발과도 같습니다. 오늘 그 잔인하면서도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야기의 서막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디켄스는 바로 이 문장으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굉장히 신랄하죠. 세상이 가치 없다고 여긴 한 소년의 전기가 사실은 그 어떤 위인전보다 더 진실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 바로 이 문장이 앞으로 펼쳐질 올리버의 험난한 여정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올리버가 태어나서 처음 마주한 세상은 바로 구빈원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난하다는 것 자체를 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잔인한 시스템이었죠. 올리버가 태어난 세상의 현실이 바로 이랬습니다. 구빈원. 말이 좋아 구빈원이지 사실상 이름만 다른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자선단체인 척했지만 그 실체는 전혀 달랐던 거죠. 구빈원에서 베푼다는 자선의 실체 한번 보세요. 이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주면서 통제하려는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굶주림의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상징적인 순간이 나오죠. 배고픔을 참다 못한 어린 올리버의 절박한 한마디. 죽 좀 더 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건 따뜻한 죽이 아니라 매질과 독방 감금이었습니다. 아이의 단순한 요청이 범죄적인 반란으로 취급되는 순간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시스템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 아이들의 비참함을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하나의 사업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 나오는 맴 부인이나 펌블씨 같은 관리들을 좀 보세요. 공식적인 임무는 고아들을 돌보는 건데 실제로는 뭘 했죠? 보조금을 빼돌리고 심지어 애들한테 가야 할 술을 자기가 마셔요. 그러면서 윗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경솔한 척 연기나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위선적이죠. 이 대사 한마디에 소설의 풍자가 아주 기가 막히게 담겨 있습니다. 범플씨가 맴부인한테 정말 어머니 같다고 칭찬하면서 정작 그녀가 내온 술을 마실 준비를 하잖아요. 아이들을 방치해서 돈을 버는 사람한테 어머니 같다니 이보다 더한 비꼼이 있을까요? 올리버가 다음에 가게 된 장의사 집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굶주려서 더 작고 마른 시신이 되는 걸 그냥 원가절감, 즉 이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그저 장부 속 숫자로 전락해버린 세상인 거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결국 올리버는 장의사 집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 바로 런던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범죄의 소굴이었습니다. 무려 112km나 되는 거리를 어린아이가 혼자 걸어서 런던에 도착합니다. 상상해 가시나요? 이때 올리버는 그야말로 가장 지치고 가장 무방비한 상태였을 겁니다. 바로 그때 아트풀 다저라는 아주 매력적인 소년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아는 신사분이 있는데 공짜로 재워줄 거야. 지칠 대로 지친 올리버에게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을까요? 그렇게 따라간 곳이 바로 페이긴의 소굴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두추한 은신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엔 묘한 동료애 같은 게 있었어요. 올리버에겐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이나 가족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페이기는 범죄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이걸 기묘한 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놀이처럼 훔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식 없이 소매치기 기술을 배우게 하는 거죠. 정말 교활한 방식입니다. 자, 그렇게 소매치기단과 함께 처음으로 거리에 나간 날, 올리버의 운명은 또 한 번 크게 흔들립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겪으면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일이 터지죠. 다른 아이들이 소매치기 하는 걸 보고 놀라서 도망치다가 되레 자기가 도둑으로 몰립니다. 도둑이야! 라는 외침에 붙잡히고 법정에서 기절까지 하는데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피해자였던 브라운로라는 신사가 올리버를 보고는 오히려 집으로 데려가 보살펴줍니다. 브라운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 얼굴에 뭔가 있어. 결백할지도 몰라. 이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올리버를 문제아나 범죄자로 보지 않고 그의 내면, 그의 가능성을 봐준 첫 번째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갱단에게 납치된 올리버는 이번엔 강도질에 동원돼요. 보세요. 이 계획에서 올리버는 그냥 작은 창문으로 들어갈 도구에 불과했어요. 결국 계획은 엉망이 되고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총에 맞고 버려진 올리버.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죠. 바로 그 집의 주인인 메일리 가족에게 발견되어 두 번째 구조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올리버의 삶은 끊임없이 최악의 상황과 기적 같은 친절 사이를 오갔잖아요. 이게 과연 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요. 사실 올리버는 그냥 운 나쁜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 있었던 거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올리버는 창밖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페이긴과 예전에 자기를 위협했던 그 험상궂은 남자, 몽크스가 자기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안전한 게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계속 쫓고 있구나. 직감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올리버 트위스트가 누구길래? 왜 이 평범해 보이는 고아 한 명을 두고 이렇게 많은 위험한 인물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올리버의 시작, 바로 그 과거에 있었습니다. 올리버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 바로 범블 부부가 돈을 받고 그 비밀을 몽크스라는 의문의 남자에게 팔아넘기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올리버의 어머니가 남긴 로켓, 거기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올리버의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소년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아이들을 괴물과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어내는 이 사회 시스템 자체에 대한 고발일까요? 진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